안녕하세요. 메카니스텐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디퍼렌셜의 원리와 모래밭에서 사륜구동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장난감인 레고로 설명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SUV나 올휠 드라이브를 사게 되실 때 혹은 오프로드를 뛰고 싶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즐거운 것은 인생에 남는 게 없지만 유익한 것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중해서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차동 기어, 다른 말로는 디퍼런셜 기어라고 불리는데요. 차동 기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자신의 차가 험로 주행에 적합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퍼런셜은 구동바퀴 사이에 장착되어 커브길에서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가 선회를 할 경우 커브 안쪽 바퀴와 커브 바깥쪽 바퀴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커브 안쪽 바퀴는 바깥쪽보다 작은 원을 그리면서 선회를 합니다. 바깥쪽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돈다면 미끄러져 헛바퀴를 돌거나 혹은 바깥쪽 바퀴는 회전하는 거리보다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질질 끌리게 되어 주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회 시에는 회전 방향의 안쪽이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항을 덜 받는 바깥쪽의 회전 속도가 빨리 돌아야 커브길을 원활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엔진에서 바퀴까지 동력을 공급해주는 동력 전달 장치의 좌우 바퀴 회전 속도 차이를 조절하는 차동 기어, 즉 디퍼렌셜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디퍼렌셜의 기본 원리는 양쪽 바퀴의 저항 차이에 따라서 힘이 전달되는 원리로, 이는 직진 상태에서는 저항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지만 저항 차이가 생기는 선회시나 한쪽 바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모래밭 혹은 젖은 노면이나 빙판길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선회시가 아닌 한쪽이 모래에 빠진 것처럼 미끄럽다면 지금 보시는 레고처럼 왼쪽은 저항이 있고 오른쪽은 미끄러운 지면처럼 저항이 없다 보니 오른쪽은 빨리 돌지만 왼쪽은 거의 돌지 않죠? 한쪽이 미끄럽다면 저항이 적은 쪽에서 더 빠른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내려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디퍼렌셜에는 이렇게 엔진에서 나온 힘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디퍼렌셜에 오게 되는데요. 이 레고는 실제 디퍼렌셜과는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에 연결된 검은색 피니온 기어가 회색으로 된 링 기어를 돌려줍니다. 그 다음 링 기어에 고정되어 있는 캐리어의 플래닛 기어를 돌리는데, 이때 양쪽에 사이드 기어라고 불리는 양쪽 바퀴에 연결된 기어들 중에 마찰이 적은 쪽을 선택해서 힘이 전달되어 힘이 많이 전달된 쪽의 회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직진상에서는 마찰이 같기 때문에 등속으로 돌게 되지요. 이건 테크닉을 사셔서 한 10분 동안 이것저것 돌려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살 필요 없이 지금 나온 영상을 멍 때리지 마시고 유심히 되돌려 가면서 10분 동안 보셔도 이해되실 겁니다. 이걸 실제 차로는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 더럽게 무겁기 때문에 돌려가며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레고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구현해놔서 설명하기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1편의 사륜구동편에서 말씀드린 프론트 디퍼렌셜과 리어 사이의 구동 비율은 3대 7, 7대 3 혹은 최대 5대 5까지 배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좀 전에 디퍼렌셜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저항이 적은 쪽은 회전 속도가 빨라진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4x4는 앞쪽이나 뒤쪽을 운전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앞뒤 바퀴에 균등한 토크를 줄 수도 있으며 좌우 양쪽도 균일하게 줄 수 있어서 바퀴 하나쯤 빠져도 나머지 바퀴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뒷바퀴 회전차를 흡수하는 유압식이나 다판 클러치가 들어간 중간 자동 장치가 있는 올휠 드라이브의 경우에는 고속주행 안정성이 뛰어나고 커브길 안정성 또한 좋아서 도시명 SUV, 승용차에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간 차동 장치 때문에 차량의 앞쪽 또는 뒤쪽에 한쪽 바퀴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친 험로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접지력이 적은 모래에 빠진 바퀴는 열심히 헛바퀴를 돌면서 접지력이 강한 부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올휠 드라이브 중 일부 모델에는 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면서 센터 디퍼런셜 락 기능도 있어갖고 앞뒤 토크를 50대 50 분배가 가능하고 리어 디퍼런셜 락 기능도 있는 경우에는
뒷바퀴의 좌우 토크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륜구동 올휠 드라이브에 비해서는 험로 탈출이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휠 드라이브라 하더라도 험로 탈출을 하고 싶다면 센터 디퍼런셜 락과 리어 디퍼런셜 락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험로 주행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프레임 바디여야 하고 오프로드용 타이어 그리고 로우 기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인데요. 로우 기어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트랜스퍼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문제는 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의 디퍼런셜에는 자기장 방식의 클러치가 있어갖고 뒷바퀴에 얼마만큼 힘을 배분할지 컴퓨터가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 방식 이외에도 기계식 기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판 클러치나 유압식 차동 기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 차종은 이 영상에 나온 방법이 아닌 트랜스미션 쪽에 붙은 차동 기어에서 후륜의 힘을 배분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의 도시형 SUV의 경우에는 아주 험한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험로 주파가 불가능해서 갈래야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가는 오프로드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데 보트나 카라벤 같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트레일러 무게 때문에 자동차의 앞바퀴보다 뒷바퀴의 접지력이 평소보다 더 좋아지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뒷바퀴에 힘이 실리다 보니 정해놓은 뒷바퀴 허용 토크 값을 한참 넘어가 버리면서 실제로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때 요구되는 힘이 제한된 힘보다 더 커져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트레일러를 끌 때 주 구동측이 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 차량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도심형 SUV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륜 구동 기반 올휠 드라이브 차량들의 경우에는 앞바퀴만 열심히 헛돌 뿐 뒷바퀴는 별 힘을 쓰지 못하며 차량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비까지 오면 게임이 끝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전진하지 마세요. 견인차 부르세요. 그게 싸게 먹힙니다. 결론적으로 후륜 기반 올휠 드라이브 혹은 후륜 기반 파트타임 사륜이 아니라면 무거운 트레일러 견인은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디퍼런셜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참으로도 복잡하고 신기한 원리와 기술이 많죠. 이를 다 알아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차가 어떤 타입인지도 잘 모르고 사륜구동이니까 모래밭에 가도 괜찮겠지? 울퉁불퉁한 오프로드도 내 차는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을 방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차를 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스티어링과 얼라이먼트 그리고 타이어 이들의 관계와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올려볼까 합니다. 이상 메카닉스 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